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향년 87세를 일기로 선종했어. 한국 천주교계를 대표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수환 추기경이었기에 슬픔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과 독재, 민주화를 겪으며 질곡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김수환 추기경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큰 역할을 했어. 정의가 위협받을 때 참된 정신의 상징이 되어준 시대의 스승 이야기 함께 보지 않을래? (1969년 3월) 교황 바오로 6세가 발표한 새 추기경 명단에 김수환 대주교의 이름이 올랐어. 추기경은 교황을 보필하며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한마디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영예로운 추기경 자리에 한국인 최초로, 그것도 세계 최연소의 나이로 김수환 대주교가 추기경이 된 거야. 당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로 천주교는 정면으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어. 여러 천주교 사제들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옥살이를 하는 등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천주교계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 이런 엄혹한 시기에도 김수환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았어. 유신 체제로 들어가기 1년 전인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 그리고 비상사태 시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지. 이에 대해 김수환 추기경은 1971년 12월 25일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성탄 자정미사 강론 방송에서 박정희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어. 한국 성당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명동성당은 천주교의 적극적인 현실 문제 참여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성지 역할을 했어. 특히 1987년 5.18 7주기 추모 미사 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을 폭로하였고 6월에는 6월 항쟁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 1987년 6월 10일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환철폐 국민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정권은 체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을 했어. 경찰에 쫓기던 1천여 명의 시위대가 밤에 명동 성당으로 들어왔고 신부들은 공권력을 피해 성당으로 온 사회적 약자를 보호했지. 이때부터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시위대의 철야 농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위가 시작되었어. 정부는 명동성당이 시위의 근거지가 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계속해서 최루탄을 발사하여 명동성당을 연기 속에 갇히게 했어. 6월 12일 서울시경국장은 시위대의 명동성당 농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강제 진압을 선언했고 이때 김수환 추기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해. 한국 천주교 중심지인 명동성당이 유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말이야. 그날 밤 김수환 추기경은 집무실로 찾아온 시경치안국장에게 이렇게 말했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부 당국에 정확히 전해주십시오. 학생들을 체포하려거든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천주교의 단호한 입장에 결국 전두환 정권은 한 발 물러섰어. 명동 성당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야. 이후 15일 오후에 시위대가 해단식을 가지면서 5박 6일간의 농성이 마무리되었어. 농성은 끝났지만 항쟁은 지속되었지. 명동 성당의 농성은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와 26일 국민 대행진으로 이어졌어. 항쟁의 교두보로서 시위의 열기를 지속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물론 이 과정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여러 신부 수녀들의 활약과 학생 시민들의 희생을 무릅쓴 시위가 있었던 거고. 농성이 해제된 날 강론 시간에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우리는 단순히 정치의 민주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다운 사회 건설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사회 건설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정의롭고 인간이 존중되며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삶. 그의 삶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정치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